네, 월요일 종가 구간입니다. 이분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IBK투자증권 분당 WM센터 함정남 차장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틀 전 토요일 이곳 네. 여의도는 엄청난 인파와 함께 있었습니다. 결과 탄핵안 가결.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일단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니까 어느 정도 해소됐겠다. 그러면 아마 역시나 주식시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가가 고가가 이번 지수로 나타날까였는데 네. 사실상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 물량이 좀 거세서 그럴까요? 빠지는데요. 이게 환율 때문일까요? 자, 일단 지금 현재 전국에서 탄핵과 관련됐던 리스크는 재료 소멸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네네네. 특징이 오늘이 원전주와 그다음에 대왕거래 관련된 주들이 반등을 나타내고 그쵸. 있다라는 예. 것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지금까지 정치적 이벤트로 급격한 변동성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한시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 상당 기간은 테마 장세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한국 증시에서 또 다른 테마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오늘은 특징적인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수를 보면 아유 그렇지 한국 아직 멀었지라고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2배가 넘습니다. 지금은 뭐 경기 뭐 불편하죠. 뭐 상황 안 좋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미 맞을 매를 맞았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팔 사람이 팔았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때도 불구하고 정치적 리스크에 불구하고 이거 거의 한국 망한다는 리스크가 반영되는 구간의 툼이었거든요. 거기서 들어온 자금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버텨낼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 증시에 대해서 지금 미국 증시를 보면 오히려 좀 미국 증시가 오히려 불안한데,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테마 장세의 순환매와 테마가 확산되어 가는 구간은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과거 대비해서 한결 수월해진 시장이 됐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느끼셔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는 2차 전지가 가더라도 섹터가 확산되기 전까지는 대장주만, 반도체도 바이오도 대장만 큰 폭의 시세를 내고 그 시총 상위주들이었죠, 우리도. 그 외의 종목들은 후발주자로 쫓아갈 때 매매했다가 자칫 한 박자 미스나서 고점에서 물려버리면 이게 계속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어서 실질적으로 개인 트레이더들이 수익을 계좌를 불려나기가 쉽지 않았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온기가 확산되고 있는 시장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주신다고 한다면 승률이 훨씬 더 높아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는 많은데 그럼 뭘 봐야 할까는 계속된 고민일 것 같아요. 그 전에 매크로 이슈들 계속 좀 점검해 볼게요. 이번 주에 12월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5bp는 내리겠지가 지금 CME 패드워치 상에서도 97.1% 완전히 강력합니다. 내년 금리 점도표, 뭐 파월 기자회견, 어쨌든 하방 쪽으로는 우리가 예측은 가능한데요. 이것이 주는 변동, 일단 미국장에서는 이것이 또 하방용이 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 또한 있어서 어떻게 네. 받아들여야 할까요? FOMC 결과에 대해서 우리 증시와 미국 증시를 잘라놓고 좀 보겠습니다. 별개로? 어차피 네. 커플 장세도 아니었어요. 맞아요. 뭐 거기 올라간다고 올라가지도 않고 예. 뭐 떨어지면 벼락이나 맞지 않을까 겁이 났었던 시장이었는데요. 일단은 FOMC는 마치 다 내용을 아는 것처럼 금리 인하는 확정적인데 매파적 발언이라 할 것이라는 것도 시장에서는 다 깔려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증시를 볼 때 지금 저는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다라고 잘 느껴요. 버티고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환율이요 1,435원권에 있고요. 맞아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4에 육박하는 4.388이거든요.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까지. 굉장히 우리 증시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데, 이런 정도의 환율과 이 자리에 있는 10년물 국채 금리도 우리 증시에는 일정 부분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증시의 주가 흐름이요. 하지만 코스피가
코스피가 테마를 제외한 테마 장세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증시 안 나쁩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네. 그런데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대형주가 가기 위해선 이들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외국인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한국 증시를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시나리오가 안 맞아요. 국채금리도 그럴 것이고 지금 우리의 환율 자리도 그렇고 결국 외국인이 언제부터 매수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한국 증시는 여기서 버텨내는 거 보면 예. 싸다. 비싸 보이진 않아. 한국 증시는 지금 전 세계 증시 지금 다 독일이 내년 경제 성장률 0.2%로 줄였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보다도 더 많이 줄였는데 거기는 사상 최고치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증시가 싼 건 맞는데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한 번에 좀 그런 어떤 트리거가 필요할 텐데 예. 결정적으로는 환율이 좀 작용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환율만 조금만 우호적으로 작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머지않은 시간에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릴 액티브 자금이 들어오기는 어렵겠지만 네. 적어도 패시브 자금으로 조금씩 투심이 나아지는 것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은 조금 어찌 보면 막연한 추측일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어쨌든 시장 상황은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건 그런 환경에 있다라는 것.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 예. 우리는 금리 인하가 호재일 것이냐, 내년에 대한 매파적인 것이 악재일 것이냐라고 싸우게 될 텐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조금 우호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무의미한 전망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우려하고 있는 내년의 매파적 성향에 대한 불편함들은 우리 증시에는 적어도 녹아져 있지만 미국 증시는 지금 달라요. 미국은 색깔이 바뀔 뻔했어요. 네. 이렇게 빅7 매그니피센트 7 종목만 가다가 이것은 고금리에서 수혜를 받았던 거잖아요. 고금리의 특징이 뭐예요?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네. 되는 놈이 다 가져가는 세상이 고금리 시대라는 건데 금리가 인하되면 기회가 확산된다고 해서 다른 종목이 올라가려고 하다가 금리 인하 속도가 더뎌서 얘네들이 다시 가려고 하는 장이라서 지금 미국 증시는 이 매그니피센트 빅7 종목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위에서 강한 걸 지지해주고 있고 그 밖에 다른 섹터들은 다시 하락으로 바뀌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여기가 조금 균열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잡아갈지에 대해서 미국 투자자분들은 지금 매우 예의주시해서 네네.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저는 탑으로 보는 것은 엔비디아였다라는 것을 주말 동안 사실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브로드컴이 치고 나가니까 그러니까요. 그 안에서도 순환매를 찾으려고 하는구나. 결국은 IT 안에서 순환매를 하려고 네.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엔비디아 갔다가 팔란티어 갔다가 지금 브로드컴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내린 소소한 결론이라고 한다면 한국 반도체는 굉장히 과한 저밸류에 위치해 있는 것은 맞다라는 전제로 좀 대응하고 싶습니다. 네. AI 주도권을 뺏기고 싶지 않을 테니 그 네. 안에서의 종목 순환이 좀 확실히 활발한데 금리 인하 이후에 과연 균열이 생기는가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또 관전 포인트겠네요. 네. 자, 그러면 자율주행 쪽은 어떨까요? 사실 뭐 규제 완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트럼프 인수위 쪽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종목들도 굉장히 지금 뭐 갭을 띄워서 유지를 시켰거든요. 네. 이제 쭉 이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건 맞겠죠? 언제 올라가도 이상하지 이상하지 않은 그렇죠. 언제든지 자율주행해서 자기 주가를 갈 수 있는 예. 테마인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IT 최강국이고 자동차도 잘 파는 우리나라에서 좀 억울한 묻힌 테마가 되지 않았나. 다들 알고 있고 이것을 현실화하는 데는 중국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지. 하지만 여기에는 틀림없이 보안이라는 이슈 때문에 중국의 자율주행이 전 세계에서 달려가는 저는 굉장히 어려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언제쯤 이것이 자율주행의 문제는 그거였잖아요. 사고가 났었을 때 누구 책임을 할 것이냐. 네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될 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중국은 그게 자유로워서 니네 책임이라고 안 할 테니까 해 라고 해서 중국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스위스에서 내년 3월부터 자율주행 승인이 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시작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한 나라가 시작하게 되면 이제는 저기도 하는데 우리도 하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시작점에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기술은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하느냐 마느냐 네. 때문에 주가가 못 갔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일론 머스크의 어떤 정치적 위상, 그 다음에 지금 스위스에서 출발하게 될 자율주행 시스템, 그 다음에 우리도 구간을 정해놓고 했었던 자율주행과 단순한 물류 세터, 그 다음 물류, 그 다음에 물류의 이송, 그 다음에 로봇택시의 확산까지라도 지켜본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렇게 다양한 어떤 환경적인 부분과 정황적인 부분이 교집합이 좀 많이 만들어지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우리 증시가 테마에 목말라서 테마의 확산 장세 속에서 오늘 맞들어진 테마가 자율주행이랑 유리기판도 오늘 좋지 네,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좀 정치 테마라고 하면 굉장히 좀 이렇게 거부감이 있는 투자자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좀 맛깔나게 우리가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테마가 등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 종목으로서는 SOS랩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라이다죠. 광원을 이용해서 거리랑 위치 3D 분석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늘 자율주행하면 말씀드리는 것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인데요. 이것은 이제 레이더입니다. 레이더. 이미징, 비이미징 관련돼서 레이더와 관련돼서 자율주행이라든가 드론에도 레이더와 관련된 시스템을 납품할 수 있는 기업이다. 오늘의 대장은 인포뱅크였습니다. 예. 거기에 늘 함께 자율주행 얘기만 나오면 가는 종목이 프론티어, 뭐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종목들이 있다는 것까지도 그래서 네. 지금은 종목의 대장이 나오고 그 이후에 확산되어가는 일들이 다양한 섹터에서 나오니 아유 얘는 틀렸네 못 가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종목군들의 스펙트럼을 넓혀두고 시장을 바라봐야 하는 기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펙트럼 계속해서 넓혀가는지도 볼 네. 부분이에요. 인포뱅크가 이렇게 갈 줄. 네. 네. 자, 과거에 이어서 무거웠거든요, 이 그러니까요. 종목이. 네. 오랜만이었어요. 재건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도 윗방향으로 고개를 만들면서 계속해서 기대감이 살아있는 쪽인데 네. 트럼프 당선되고 한 번도 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근데 이제 재건주가 종목별로 이제 예, 좀 예, 차별화가 그쵸? 돼 있으니까 그런데 제 기준에서는 지금 좀 어수선하다라는 느낌. 왜냐하면 한국 증시에서는 지금 정치 테마가 너무 크게 반응을 하니까 조금 어수선한 상태에서 기다리면 갈 거다라고 느껴지는 테마. 지금 믿음이 있네요. 예, 지금 내 타이밍을 기다리고 지금 이것이 가려고 하다가 잠깐 기다려봐. 정치 테마가 더 빠른데 해가지고 이쪽으로 지금 자금이 예, 간 예. 거예요. 그래서 펄떡펄떡 뛰니까. 그랬는데 거기서 좀 안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선순위가 저는 재건은 늘 앞단에 두고 볼 수 있을 만한 섹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굳이 더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취임 직후에 전 세계의 이목은 과연 트럼프가 종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과 두 번째는 트럼프 입장에서 네. 이미 말을 해놨어요. 지켜야죠. 거기에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나도 종전하고 싶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이거를 실패해버리면 정치적 리스크는 굉장히 크다라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거니와 종전을 트럼프의 성향상 이제 전 세계에 갖고 나가서 또 수싸움의 경제 싸움을 이제 무역 싸움을 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장사를 하게 될 텐데 종전을 해놓고 나야 뭘 하더라도 우위에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된다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앞단에 두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지금은 좀 뜸한 듯하지만 뭐 한 달 좀 정도 남았죠. 충분히 이럴 때를 아유 이거 뭐 못 가네 이렇게 보실 섹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건 관련된 주들은 건설기계 쪽에서 HD현대 건설기계, 데모, SY 스틸텍, 대동기어, TYM 전진건설 로봇을 보고 있고요. 예. 이것이 이제 섹터가 현실화돼서 확산되어 간다면 뭐 통신 인프라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제 원전 해체 또는 원전을 거기에다가 또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확산되는지도 이제 안테나는 세워놓고 있어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언제든 말 바꾸기를 할 수 있는 분이긴 하지만 남아이런 중천금인지라. 말 바꾸기를 예. 하기에는 너무 벌려놨죠? 중요한 그렇죠. 네. 너무 벌려놨기 때문에 그리고 말 바꾸기를 하더라도 그 전에는 말을 못 바꿉니다. 1월 20일까지는 살아있는 테마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재건 온 세계가 주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주가도 굉장히 기다리고 있다. 네. 언제 튈지 모르는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있다. 이 부분도 주목 포인트입니다. 이쪽이 사실 정말 궁금합니다.
차장님, 네. 브로드컴, 네. 뭐 그전엔 팔란티어, 네. 양자컴 등등등 보면 죄다 IT 쪽인 거잖아요. 특히나 네네네. AI라고 하는 네. 키워드가 더 중점적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의 트렌드는 소프트웨어에서의 네. 맥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에서도 그 추세는 유지가 아주 강력합니다. 계속 봐야 되는 거 맞죠? 계속 인공지능은 계속 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큰 테마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저는 바라보고 있는데 네.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어떤 게 딱 대장인데 이거보다는 네. 지금은 이제 확산되고 있으니까 시총 좁은 종목 중에서는 엠노라든가 한글과 컴퓨터, 네. 최근에 더전 비즈원 이런 종목들이 있고 최근에 강했던 것은 이스트 소프트, 셀바스 AI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주말에 저는 이제 전 종목을 이렇게 쫙 훑어본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쪽에서 스펙트럼이 확 넓어지고 오늘 신테카바이오도 굉장히 맞아요. 세게 올라왔죠. 맞아요. 의료 쪽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어떻게든지 간에 붙어서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다. 쉬면 눈 크게 뜨고 보고 빠지면 살 준비를 한다. 뭐 이런 종목으로 이런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뭐 눈에 띄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주말에 뽑은 것 중에 하나가 인스웨이브 시스템인데요. AI 기술력으로 미국 특허를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미국의 특허라는 것은 이미 인정을 받았다라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당사 핵심 제품이 웹스퀘어 AI는 대규모 언어 모델 활용한 AI 코파일럿 기능도 탑재되어 있다라고 하니 한국 기업 내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웨이브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함정남 차장님과 함께 했고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오늘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